안녕하세요. 흥진 최강희조 한국사 이병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주제 1 전근대 한국사 이해 중 조선왕조 개창 유교적 통치국가를 수립하다 12번째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58페이지 펼치고 학습 노트 12번째 주제인 조선 유교적 이상국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조선의 중앙행정조직, 조선 전기 왕들의 정치 운영 방식,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수업을 듣고 학습 노트를 잘 정리해서 과제 수행 댓글 달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의 인물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오른쪽은 조선의 설계도를 평가받는 정도전이고요. 자, 조선은 국왕의 통치권을 관료들이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마련하였고요.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거나 타협하면서 통치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러한 조선의 유교 정치 체제는 오늘날 헌법과도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인 경국대전이라는 법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자, 유교적 이상국가를 추구했던 조선 왕조에서 군주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신진 4대부는 성리학적 정치 이념인 왕도 정치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백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 민본 정치를 중시했습니다. 이 왕도 정치와 민본 정치를 중심으로 군주는 정치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군주는 관료들과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국가 정책을 토론하고자 경연에 참석해서 유교 윤리를 실천하는 모범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한 예로 세종대왕 때는 즉위한 지 20년 동안 꾸준히 경연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자, 약 1898회 정도의 경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월로 따지면 5번 정도인 셈인데 이 경연은 단순히 고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를 고전에 대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바로 세우는 일이었죠. 자, 그래서 역사는 현재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조선의 중앙행정조직은 왕을 중심으로 하여 국정총괄을 수행하는 의정부가 있고 그 아래 행정심을 담당하는 이호, 예, 병, 형, 공조의 6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권 강화 기반이었던 의금부와 승정원이 있고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이라는 3사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 외에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의정부는 재상들이 모여 정책을 의논하는 기구입니다. 재상 중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재상으로 삼정승이라고 있는데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영의정 그리고 좌의정과 우의정 이 셋을 일컬어서 삼정승이라고 하죠. 자, 참고로 선생님이 주제 4강에서 신라시대 귀족 합의체회의를 관장하는 그 최고의 관직으로 상대 등을 언급하면서 오늘날의 국회의장으로 설명했었는데요. 그 역할이 조선의 영의정과 유사한 것들과 연관지어 볼 때 국회의장보다는 국무총리격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보여지니까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6조입니다. 자, 우선 2조는 문관 임명과 승진 등의 인사 업무를 담당한 부서고 오늘날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합니다. 호조는 인구조사, 조세징수 등을 담당했고 오늘날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겠죠. 자, 예조는 오늘날의 교육부, 또 미래창조과학부나 외교부에 해당하기도 하죠. 자, 교육, 외교, 과거시험을 주관하였습니다. 자, 병조는 무관 임명과 군사를 담당했고 오늘날의 국방부, 이 국방부에 해당하겠죠. 자, 형조는 법률과 재판을 담당했고 오늘날의 법무부에 근접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조는 건축과 토목을 담당했고 오늘날에는 국토교통부 정도로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자, 역사는 이렇게 현재와도 연결되는 요소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죠. 자, 다음으로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왕권 강화 기능을 수행하였는데요. 이 의금부는 조선시대의 사법기관으로서 나라의 대역죄인을 수사하던 기관으로 사극에서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라는 대사가 나오면 거의 100% 의금부에서 관장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위금부는 오늘날 국가정보원 정도로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승정원은 조선시대의 왕명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으로서 왕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자, 실제로 관청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왕의 결재사항을 각 관청에 하다라는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조선조 관청이 왕, 의정부, 육조, 일반 관청이라는 계통 속에 포함된 것과는 달리 승정원은 국왕 직속입니다. 자,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 직속인 점과도 같습니다. 자, 고려 시대에는 중추원이 이 역할을 했고요. 자, 이 승정원은 후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후는 목구멍이란 한자고 국왕의 목구멍을 대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의금부와 더불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의 대표적인 권력 측근이 누구였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리고 비서실장 차지철이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결지어서 그 조선의 의금부와 승정원을 살펴보면 이 기구들이 어떻게 왕의 통치를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정치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견지하는 기능을 맡은 기관이 셋 있었습니다. 자, 이를 3사라고 하는데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선 홍문관은 왕의 학문적, 정치적 자문에 응하면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자, 사헌부는 주로 관리들에 대한 감찰이나 인사에 관여했고, 사관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이나 정치, 인사 문제 등을 비판하는 기능을 주로 맡았습니다. 이 3사의 역할 수행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힘을 발휘하였는데요. 홍문관은 학술기관을 중심으로 궁중의 유교서적이나 이 역사서적 등을 관리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입니다. 자, 여러분, 집현전 잘 아시죠? 자, 본래 집현전과 같은 기능으로 정치, 학문, 문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홍문관은 조선시대 정승 판소로서 홍문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홍문관은 사관원과 사원부가 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나서서 간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홍문관의 수장인 대제학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학술 원장 정도고 이 대제학이 정이품인데 비해서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지금의 감사원장 정도겠죠. 이 사관원 수장인 대사관, 이 대사관은 지금의 언론기관장 정도로 정상품 정도로 엄청난 자리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자, 고려시대 관리들의 부정을 감시하던 어사대가 이 사헌부라는 이름으로 조선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사헌부는 풍속을 바로잡는 일, 정치의 옳고 그름을 둘러싼 이 언론 비판 활동, 관리 비리를 감찰하는 일 등을 수행했습니다. 자, 사헌부 관리 비리는 의금부가 조사해서 수사권 분산을 통해서 그 권력의 쏠림을 방지했는데요. 참고로 그 최근 정부가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거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로 구성한 이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서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얘기죠. 정치권에서는 검찰에 집중되었던 이 권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이 될 수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중앙행정조직표를 살펴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춘추관은 역사를 쓰는 관리, 이 사관들이 국왕의 일상이나 국가의 정치 상황을 매일 기록으로 남겨서 이를 실록으로 역사 편찬한 기관이겠죠. 자,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으로 오늘날 대학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성부는 조선의 수도죠. 한성의 행정을 담당해서 오늘날
그 서울시청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의 이곳은 어디일까요? 저 위쪽으로 광화문이 보이고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상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곳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가 보았을 거예요. 그쵸? 이 광화문 광장 지역을 조선시대에는 육조거리라고 하였는데요. 이 조선 왕조의 중앙 관청 중 핵심 관청은 경복궁의 정문인 이 광화문 앞 육조거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의정부, 이조, 호조, 예조, 한송부가 늘어져 있고요. 우측에는 사원부, 병조, 형조, 공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름은 육조거리였지만 실은 중앙관청 거리였던 셈이죠. 자, 폭 40m 정도의 이 중앙관청 거리를 따라 핵심 부서가 마주보고 있었고 그 관청 뒤로 민가가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통치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유능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실력 중심의 과거지를 시행하였는데요. 문과, 무과, 잡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에 비해서 그 5품 이상의 고유관리 자제가 특별 채용되는 제도가 뭐였죠? 네, 고려시대 음서제도죠. 이 음서제도와 추천제인 청고로 관직에 나가는 것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더욱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과거 시험 속과 생원시에 합격하게 되면 성균관에 입교하게 되는데 이 성균관 학생들이 사용한 급식실이 바로 태조 1398년에 세워진 이 명륜당 내 진사식당이라고 있는데요. 이 진사식당을 모티브로 브랜드화한 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가봤을지 모르겠네요. 바로 명륜 진사 갈비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 명륜 진사 갈비는 임금님도 갈비와 고기를 먹기 위해 찾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유생들이 과거에 대가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 요건은 명륜당에 300일을 출석해서 압점을 찍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확인을 위한 원표는 성균관 내의 이 진사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찍어주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가족과 함께 명륜 진사갈비 식당 갈 기회가 있다면 과거 시험 대과 준비 우리 성균관 유생 입장에서 진사식당의 유래를 가족에게 설명해주면 더 맛있는 가족과의 식사 시간이 되겠죠. 자, 태종 이방원은 국왕 중심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육조직계제는 육조 판서가 업무 결제를 왕에게 직접 받게 한 제도입니다. 자, 왕은 국가의 중요 업무 사항을 의정부의 심사, 심의를 빼고 나서 육조로 직접 연계하여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반면에 세종 때에는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정부 소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의 심사를 거치게 한 이 의정부 소사제를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종 때에는 집현전을 설치해서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도록 하고 이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민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정변으로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 이 세조는 다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해서 왕권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열지도 않았죠. 자, 다음으로 성종 때에는 집현전을 대신해서 홍문관을 설치했고 경연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이 조선의 기본 법전인 무엇이었죠? 이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유교적 통치체제를 확립하였죠. 자,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은 오늘날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 59페이지 하단에 자료 톡톡 6주 직계제와 의정부 소사제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자료 1은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예조에서 예전 6조 중에 하나죠. 임금께 글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조로 하여금 각각의 업무를 바로 아래게 하고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앙에 올려진 어떤 중요 정책 내용을
육조에서 바로 임금께 내지는 임금이 바로 육조에게 시행을 명한 것이죠.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네, 맞습니다. 육조직계제라고 했고, 이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언제? 태종 때와 세조 때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였던 것이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2번. 자, 육조는 각각 맡은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되어 있죠. 의정부에서는 가부, 옳고 그름을 의논한 후에 임금께 아뢰어서 분부를 받고 다시 육조로 돌려보내서 시행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자, 뭐겠어요? 네, 의정부 소사제죠. 자, 의정부의 삼정승이 합의해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이 의정부 소사제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언제? 세종 때 의정부 소사제를 운영하였고, 자, 이후 조선의 국정 운영 방식은 점차 계속해서 이 의정부 소사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개창 당시에 신진 4대부 세력 중 그 역성혁명에 찬성한 부류는 그 조선을 건국한 주도 세력인 혁명파였고, 자, 이 세력은 그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데 공을 세운 훈구파 세력으로 중앙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자, 역성혁명에 반대였던 온건파 사대부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낙향해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하면서 지방 세력화되는데요. 성종 때 이르러서 훈구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살인파를 대거 등용해서 중앙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살인파는 주로 언론 기관인 뭐였죠?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 등 이 3사에 진출해서 훈구파의 독단적인 정치 운영이나 부정부패 등을 비판했고, 공론에 따른 정치 운영을 주장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장하던 살인파를 중앙정치를 주도했던 훈구파가 견제하고 대립하다가 살인파가 정치적 타격을 받는 네 번의 사화가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60페이지 중간 도표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이 무오사화는 연산군 제4년 이 무오년이었거든요. 이 무오년에 사림이 화를 입었는데 이를 무오사라고 합니다. 자, 사파 잠깐 볼게요. 자, 무오사는 이 이극돈이라는 자가 그 사초를 열람하다가 자신의 비리가 그 사관인 그 김일손에 의해서 기록된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자, 이걸 삭제해달라고 김일손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데 김일손이가 강직한 이 품성 때문이었겠죠? 이 거절을 한 것이에요. 해서 김일손이 사초에 실은 그 세조 때에 도덕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궁중의 비사나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 찬탈을 비난했던 그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란 것 등을 문제 삼아서 연산군에게 고하게 되고 김일손은 이 문제 때문에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죽은 김종직은 묘가 다시 파헤쳐져서 두 번 죽는 부관참시라고 하죠. 이것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자사는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윤 씨가 죽게 된 사건을 이 연산군이 알게 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살인파가 추출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기묘사화는 중종이 등용한 조광조가 이 너무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해서 결국엔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그 관련된 살인 세력들이 대거 축출되거나 이제 제거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조광조를 몰아내기 위한 많은 음모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궁중정원 나뭇잎을 벌레가 파먹었는데 주초위왕이라는 글씨가 나왔다고 하죠. 자, 주초위왕은 주자와 초자를 합하면 조자가 되어서 조씨가 왕이 된다는 이 가짜뉴스나 음모가 제기되었는데요. 중종의 입장에서도 조광조의 급진적인 이 개혁이 부담이 크게 되었을 거란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는 이 왕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벌어진 살림 세력들의 피해를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중종반정 이후에 이 권력의 주도층인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된 인물이에요. 자,
사관원, 홍문관, 사원부 이 3사의 주요직을 다 맡았고 특히나 사원부의 대사원은 지금의 검찰총장 정도의 위치까지 출세한 것이고 이는 행정고시 합격 후에 3년 만에 장관이 된 격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종이 조광조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조광조는 천거제인 혈량과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혈량과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천거해서 추천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과거 시험은 족보라고 해야 되나요? 문장 시험으로 뽑는 특성 때문인지 그 시험 잘 보는 가이드 같은 것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과거 시험을 축소하고 청거를 통해서 인재를 뽑는 이 혈량과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죠. 자, 다음으로 지방 향촌의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생활하고자 향촌 귀약이라고 하는 것, 이 향약을 강조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관청이었던 소격사라고 있는데 이 소격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도교식의 제사는 원래부터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 조선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었기 때문에 중종도 그리고 훈구파도 이를 반대했지만 결국 소격서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조광조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위훈삭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종의 입장이나 훈구파 입장에서는 절대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연산군을 끌어내고 중종이 왕위에 올라섰던 그 사건, 이 중종 반정이 그 훈구파 공신 117명 중에 절반이 넘는 76명에 대한 공신 자격 박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가짜 공훈이 있는 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삭제한다는 것이 바로 이 위훈삭제였던 것입니다. 자, 헌데 이 위훈삭제 명단 발표 3일 만에 조광조는 유배 결정이 되고 결국 유배지에서 이 왕이 내린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기묘사화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 조광조의 그 급진적인 개혁은 훈구파의 반대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 사화는 16세기 말에 이르러서 정권을 주도하게 되었고요.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붕당을 형성하여서 전국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61페이지 개념 파악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서 무엇을 실시했을까요? 육조 직계제일까요? 의정부 서사제일까요? 네, 의정부 서사제죠. 자, 이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고 세종 때였죠. 이에 반해서 태종 때나 세조 때는 왕권의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부와 모, 홍문관은 3사다. 그래서 언론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세 기관은 왕권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죠. 이 세 기관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네, 사간원이었죠. 이 간쟁을 담당한 3사 중에 한 부서였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사림은 다양한 여론을 들어서 그 정리된 의견을 이것이라 부르면서 중앙 정치의 집권 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론. 이것을 우리가 공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1498년도 무오사로 유배해 온 김경필의 제자였고요. 그 다음에 1510년도 진사 장흥국제였네요. 1518년도에는 사원부 대사헌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1519년도에는 기묘사로 유배되어서 그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주장한 바 하나 보도록 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된다라고 당시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능력분위 시험이었지만 실제로 운영한 내용은 과거 시험이 좀 불합리하게 진행된 요소가 있어서 능력본위의 과거 시험을 쓸 기능을 못한 측면을 고려해서 유능한
유학적 소양이 있는 인재들을 청거로 뽑겠다라고 해서 설치된 제도죠.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이 인물은 누구예요? 네, 맞죠. 조광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임용 제도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혈양과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음. 보기 전에 이 조광조의 이러한 급진적이면서 개혁적인 내용을 우리 천원의 주인공이죠. 이황, 성리학자 이황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선비들이 학문을 닦으며 지향해야 할 바를 알게 되었으며 나라 정치의 근본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해서 성리학적 유교 통치의 도학 정치를 강조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평가한 게 바로 우리 천원 주인공 이황이기도 하였죠. 자, 조광조에 대한 평가였고, 요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인물 파악 2번 조광조 내용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 3번 탐구활동 내용이네요. 자, 가나 내용이 있고 이 자료를 읽고 탐구활동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책이 이루어지자 6권으로 만들어져서 올리니 경국대정 내용이네요. 자, 조선 통치 행정 제도 의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법제화된 오늘날 헌법과도 같은 것이 경국대전이었고요. 세조 때 시작되어서 성종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게 되죠. 자, 근데 보니까 형전과 호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법전이 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 자, 무엇이냐? 자, 1번은 나머지 내역전 무엇이냐? 우리 6조가 있었죠? 그러니까 육전이겠죠. 육전이니까 뭐뭐뭐, 이전, 예전, 병전, 호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선사회의 사상적 특징은 무엇이냐? 그럼 나 보면 되겠죠? 인천에 사는 하우면이라는 이 작자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봉양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친히 정성을 다하였고 어버이가 돌아가자 부모의 무덤 앞에서 3년상을 지냈고 직접 땔감을 저다가 밥을 지었고 그 효성이 순박하고 지극하다. 청컨대 경국대전에 의해서 효자문을 세우고 조세를 면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자, 그럼 조선사회에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그런 부분을 사상적 특징으로 뽑아낼 수 있겠죠? 네, 바로 효죠. 효의 개념. 저 효와 충등의 유교윤리를 강조하는 사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가나를 살펴보고 경국대전의 반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겠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교적 통치 질서, 통치 체제의 정비 내용이죠. 이것을 경국대전을 통해서 법치국가의 기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해서 지금까지 내용 정리, 중앙행정조직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 중앙통치기구, 오늘날의 기구와 비교해서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유교적 통치제재는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각 왕들의 업적과 관련해서 주로 본 게 무엇이에요?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수사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사림의 중앙정계 진출 과정 속에서의 4대4와 내용,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정치, 이후 16세기 이후 붕당의 형성으로 시작되는 정치는 다음 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잘 들었나요? 자, 여기 제시된 빈칸들 다 체크가 됐죠? 요 내용들 과제 수행 댓글 달기로 오늘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 이병수 선생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